예. 오늘은 다니엘 핑크의 When 언제 할 것인가. 예.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은데 이제 언제 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책은 조금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골라봤고요. 사실 이 지은이가 다니엘 핑크가 굉장히 저서가 엄청 많으신 분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예, 그러네요. 그 앞에 보면 엘고어 부통령 뭐 연설문도 작성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근데 저는 핑크 이름이 핑크잖아. 핑크 핑크 가문인가 봐요. 핑크 가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데 그것을 언제, when 거기에 초점을 둔 책이라서 되게 흥미있게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를 이렇게 파트를 3개로 나눠서 이제 맨 처음에는 하루의 그 시간 패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시작, 중간, 결말, 엔딩 그래서 그 포인트마다의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게 이제 그룹으로 타이밍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게 책의 흐름을 어떻게 봤냐면 개인적인 거. 내 개인의 어떤 그 뭐지 최적화된 시간 그걸 찾는 거에서 뒤로 가면 팀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 또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사람 우리가 이제 하루에 각자의 어떤 생체의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코넬 대학교 사회학자가 그 우리가 요즘 이제 트윗 같은 걸 많이 올리는데 그걸 분석을 했대요. 2년 동안 84개국 240만 유저들이 올린 5억만 개가 넘는 거를 다 분석을 했더니 그 글 올린 사람들의 감정이 오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오가 되면서는 그 감정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랬다가 다시 초저녁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 그런 패턴을 이제 봤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데니얼 카너먼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노벨 경제학상 받으셔서 생각에 관한 책 되게 유명한 책이신데 그분이 하루의 재구성법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900명의 여성한테도 이렇게 하루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이제 그거를 쭉 써서 그것도 역시 분석해 봤더니 똑같이 오전에는 약간 이제 서서히 그 긍정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치, 올라왔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오후에는 쭉 떨어졌다가 다시 초저녁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겠는가? 오전 해야 한다. 생체 리듬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더 효과적인 시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시험 볼 때도 그렇대요. 맞아. 덴마크 학생들이 표준화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 오전에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항상 오전에만 좋은가? 아니고 오후에도 좋은 게 있대요. 이렇게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는 그때는 이제 분석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녁에 할 때가 더 그 성적이 더 좋게 나온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종달새형 인간하고 올빼미형 인간. 근데 이제 너는 생일이 봄, 여름? 봄이었지. 나는 여름인데, 이제, 이 봄, 여름은 올빼미형 인간이고, 가을, 겨울은 종달새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안 맞아요. 나도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간이 더 많대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애들 보면은 정말 밤에 안 자잖아요. 왜 이렇게 안 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찍 자고 사춘기가 되면은 정말 정점에 20세가 되면 정점에 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자라는 그 올빼미형 인간이 그러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은 다시 이제 그런 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제 나는 종달새형인지 올빼미형인지 그냥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 보면요 체크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치 부록으로 뒤에 가면은 그 시간 단위로 해서 한 1시간 반 단위로 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정신적 각성도를 1에서 10까지 하고 신체적 각성도도 1에서 10까지 이렇게 체킹을 해서 나는 어느 때 가장 신체 리듬이 좋은가 이제 그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루에 이제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일을 하고 이제 쓸데없는 일은 그 시간에 안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운동. 굉장히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사례를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나는 운동이 우리가 아침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아침에 하면은 이렇게 지방이 더 잘 빠진대요. 근데 그건 이미 많이 알고 그치. 있는 거긴 하지만. 빈속에 하니까 20%. 그럼 저녁에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것도 시간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근데 항상 중요한 일이 오전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되나? 그래서 이제 챕터 2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휴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 할 때 아까도 똑같은 일을 오전에 하는 거하고 오후에 하는 거 그 차이가 여기서 그 예를 든 게 뭐 어떤 부모님의 경제적인 차이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교육 잘 받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하고 그런 애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차이 난대. 개개인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차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요.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에 3-4시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잠에서 깬 지 한 7시간이 지난 그런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대요. 기민성 브레이크라고 해서 어떤 이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보통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보면 병원이 오전에 맞아, 오전에. 그치 대부분 하지 오후에 하는 수술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지시 사항을 갖다가 다 적어갖고 요즘 병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긴 하잖아. 환자 이름 계속 우리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환자 이름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 뭐 주민번호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민성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짧은 휴지기를 가져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수가 훨씬 더 덜 늘었다. 또 이런 발표도 있어요. 영국에서요.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 오후 2시 5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다가 정말 휴식하는 거, 회복성 브레이크라고 해서 아까 그 덴마크 학생들이 오전에 시험 보는 게 성적이 더 좋게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해봤냐면은 오후에 시험 볼 때 휴식 시간을 준 다음에 시험을 보게 했더니 훨씬 더 성적이 나서 정말 휴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어떤 이제 나의 생체 리듬을 이렇게 보면서 오전에는 이제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이런 시간이니까 이제 집중해서 해서 할 일을 하고 또 오후에 할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게 그런 아주 그런 의료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기민성 브레이크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데 뭐 발표에 따르면요 52분 일하고 17분 쉬는 게 뭐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아침에 일찍 8시 반에 수업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교시 있고 많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그때 뭐가 있었냐 우리가 요즘도 아마 경기도에서 그럴 것 같은데 경기도 학생들이 9시까지 학교 가잖아. 근데 학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지. 왜냐면 내가 출근해야 출근해야 되는데 되는데, 애가 학교를 늦게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는 좀 좋은 거라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쉴 때도 1시간 하면요 꼭 5분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지 그게 다 통계가 있는 거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달라. 그 쉬는 시간 그 타이밍이 되게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연구에 바탕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쉴 때 그리고 휴식할 때 사실 실내보다는 밖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다니고 맞아. 이런 분들은 이제 오전에 일하고 점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식사하시고 뭐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게 오후에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땐 또 잠깐 사무실 안에서도 앉아 있는 것보다 또 일어나는 게 좋다고. 그치.
햇빛도 보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상식으로 아는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나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내가 생체 리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생체 리듬은 어느 때 가장 좋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의 꿀팁 중에 나는 이제 낮잠이 나도. 그래서 그때 나는 어느 때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왜 내가 커피를 먹었는데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커피 먹었는데 왜 잠을 자지 그랬는데 커피 먹어도 배불러서. 아니 근데 이제 이러더라고. 카페인이요 혈관을 통해서 딱 이렇게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근데 낮잠을 길게 자면 몸에 이렇게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자는데 커피를 갖다가 먹고 그렇고 나면은 그래서 알람을 25분을 해놓으래요. 그러면 낮잠을 자는데 7, 8분 걸리고 잠드는 데까지. 그런 다음에 딱 깨고 나면은 머리가 너무 맑다고. 나도 옛날에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커피 먹으면 너무 졸려서 이렇게 잤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개운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게 낮잠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고 나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일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하지 않을 때 뭔가 자기가 오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 컨디션을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낮잠은 나는 정말 탁 꽂혀서 내 머리에. 왜냐면 점심 먹고 좀 몸이 노곤하잖아요. 근데 노곤할 때 잠깐 5분이라도 눈 붙이고 있다 하면 훨씬 더 컨디션 난 좋아지는 느낌이 났었거든. 근데 누군가는 또 낮잠은 안 좋다고 그러고 분분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치 내 이런 생체 리듬에 패턴을 맞게 하는 게 되게 좋겠다. 각자 틀리니까 자기한테 맞게 이제 하루의 그런 생체 리듬을 한번 본인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뒤에 거 진짜 여기 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주 동안 하게 돼 있는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언제 뭐가 좋은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스타트 포인트도 있고 미들 포인트도 있고 엔딩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좀 그 미들 포인트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딱 되더라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막 시작했는데 막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중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 해요. 중간이라는 게 처음엔 막 열심히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가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근데 그 슬럼프에 빠진 거를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런 거래. 어이쿠 효과라고 해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덕분에 다시 한번 되잡아서 이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미들 포인트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들 포인트 그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도 50대 조금 그런 거 많이 느낀대잖아요. 이렇게 중년에 갔을 때 그때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고 그때 어떤 목표 어떤 일을 할 때도 엔딩을 주면 이거밖에 안 남았네 하고 또 더 열심히 한대요. 여기 웃긴 얘기 나왔잖아. 제임스 딘 효과. 나는 이거 되게 처음 들어봤는데 제임스 딘 효과라고. 그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너는 흐지부지 길게 살래, 짧고 굵게 살래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하는데 짧고 굵게 사는 어떤 그런 거를 제임스 딘 효과라고 했던 거야. 재밌었어. 그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그룹이 타이밍하는 거, 그치. 도시락 막 시간에 시계도 없는데. 난 진짜 몰랐어. 이거 인도 너 알았었어? 이거? 아니 난 처음 봤지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지 이름이 다 이름도 어려워. 근데 그 인도에서 도시락을 처음에는 난 이게 자기네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 집에서 각각 집에서 싼 도시락을 각각의 사람한테 배달해 주는 게 100년이 넘어 한 12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사고도 하나도 안 나고 시계도 없었는데도 그거 착착착착. 근데 그거를 그 조직하는 그 단체가 보면 굉장히 그 소속감이 좋고 또 가족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학력 이게 아니라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을 인도가 진짜 인구도 굉장히 막 뭄바이 같은 경우 교통도 안 좋고 인구도 너무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락 사고는 없대요. 내가 싼 도시락을 우리 식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거. 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거 런치박스라는 영화가 있었더라고. 거기에 이 얘기가 좀 나오고 다 나올란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이제 사랑을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
그럴 것 같아, 그치? 자기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을 자기가 점심에 받아서 이렇게 먹는 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나 너무 놀랐어. 힘들 것 같아. 인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그 배송 업체 같은 데서도 이거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했대요. 나 이게 참 놀랐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팀이 잘 굴러가는 것도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인도는 1시에서 2시에 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12시 45분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아침에 도시락 싼 게. 그리고 그 출근 시간은 보통 2시간이 걸린대.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쫙 빼고 다닌대. 인도는 하얗게 도시락통 절대 안 들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나는 출근 2시간 만에 하고 밥 먹으려고 보면 내가 집에서 싸준 도시락이 와 있는 거지.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한 120년 전통이 됐다는데 굉장한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인도에.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한 이거는 어떤 그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 1시라는 12시 45분에 맞추기 위한 어떤 조직. 그런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돼서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팀을 잘 이끌고 나가는 어떤 리더라면 또 읽어봐도 좋을 책 같아요, 이 책은. 하여튼 별로 어려운 책 아니고 이렇게 금방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사례 중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한번 좀 하루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언제 항상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맞아. 책이에요. 지금 여기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이게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연구한 거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치. 여기 진짜 써 있는 게 쫓기지 않고 항상 우리 시간에 쫓겨 맞아. 사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거죠. 맞아. 그런 타이밍에 관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